자, 우선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번 파트, 7번째 타입인 심볼에 대해 배울 겁니다. 심볼 참 생소한 친구죠. 네, 우선 심볼이란 ES6, 정말 많은 게 생겼어요, ES6에선. 새롭게 추가된 7번째 타입입니다. 이것은 객체 타입이 아니라 변경 불가능한 원시 타입의 값입니다. 심볼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름에 충돌이 없게끔 하는 유일한 객체의 프로퍼티 키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따 예시를 보시면 좀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기존 자바스크립트에는, 그러니까 처음 발표됐을 때 표준이, 그때는 타입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원시 타입으로는 스트링, 넘버, 불리언, 널, undefined 이렇게 있었고, 그때 객체 타입은 오브젝트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였고, 또 ES6에서 뭐 심볼 추가되고 여기 또 빅인트 추가되고 뭐 하다 보니 지금 좀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심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볼은 심볼 함수로 생성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new를 적진 않아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 정확하십니다. 이제 호출될 때마다 심볼 값을 생성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호출될 때마다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심볼은 아까 말했듯이 객체가 아니라 원시 값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래퍼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 잠수와 다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했어요. 생성 잠수가 아니기 때문에 뉴 연산자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 연산자를 사용하면 에러를 내버려요. 이거는 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그게 낫겠네요. 그, 그쵸. 네, 생성 잠수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는 사용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냥 일반 함수에 뉴 쓴 거랑 똑같아요. 그 상황이. 그리고 심볼 함수에는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설명용입니다. 여기 적는 거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let 해서 새로운 my 심볼이라는 변수에다가 심볼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볼 with 뭐 description 해가지고 설명이 있는 심볼을 또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걸 로그를 찍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 심볼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만들었던 심볼 전 이거랑 또 새로운 심볼을 만들어서 똑같은 걸로 만들었지만 이 두 개는 다른 결과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안에 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 심볼 자체가 유일 값을 가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일 값이에요, 심볼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냥 유일 값이다. 값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값을 만들어요, 이 친구는. 그런 친구입니다. 음, 그냥 유니크 값을 만든다는 함수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대체 이놈을 어디다 쓰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상 여기서. 이 파트에서. 그쵸. 심볼 값은 아까 계속 말했듯이 프로퍼티 키로 사용합니다. 사실 이 프로퍼티 키가 유일값을 가지는 게 좋잖아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그 용도에 제일 적합한 친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다시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만들었다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분명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와도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유일값을 갖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충돌하지 않는 프로퍼티 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심볼을 써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먼저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줬고요. 리터럴로. 그리고 my 심볼 아까처럼 이렇게 심볼 전하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 값을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그 뭐냐 이거 키 밸류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키는 심볼로 넣어줬고요. 이렇게 밸류는 1, 2, 3, 4 하고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찍어 보니 이제 키는 이걸로 됐고 그 다음에 값은 1, 2, 3, 4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대괄호 해서 네 맞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따가 콘솔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 끝나고. 그래서 오브젝트하고 이제 저희가 키로 밸류 호출하듯이 그냥 my 심볼하고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1, 2, 3, 4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오는 걸. 그러고 이제 my 심볼 2를 만들어줬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위에 거랑. 당연하게도 아까랑 다른 유일 값이라 했었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답입니다. 당연하게도 undefined가 나옵니다.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수로 생각하면 뭐 이거랑 똑같은 친구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1, 2, 3, 4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심볼이기 때문에 다른 유일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유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심볼2도. 그래서 방금 맞추신 것처럼 undefined가 출력이 되고요. 그럼 아래 거는 어떨까요, 결과가? 네, 정답입니다. 당연하게도 undefined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심볼 이 친구랑 같은 놈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네, 너무 네, 네. 이렇게 말씀이실까요? 아닌데. 아, 이렇게 하고 새로운 값을 부여해라. 이걸 렛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걸 말씀이시죠? 네. 제, 제 예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호출하려면, 이렇게 호출하려면, 어차피 이 변수명이 필요해요. 이 친구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변수 안에 넣어서 호출해야 된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핵심은 그냥 이 심볼 전이라는 얘는 이 표현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사실 막 이런 값일 수도 있어요. 유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디스크립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뭐 여기다가 킴 하고 넣었으면 얘도 킴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땐 컴퓨터 상으로는 컴퓨터는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값이구나 하고. 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라기보다 이게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힘든 거죠, 이게. 딱. 그래서 얘를 이 디스크립션을 안 겹치게 써줘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값은 다르더라도.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이걸 봤을 때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이게 정령 다른 값이라고 하고 이제 몇 번을 의심했지만 이제 이때 깨달았어요. 이 변수명이 없으면 절대 이걸 못 부르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심볼 좀 감이 오시죠? 어떻게 쓸지, 언제 쓸지. 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한 번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심볼 객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심볼은 어,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심볼하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함수는 객체죠. 기억나시죠? 함, 함수도 객체죠. 그래서 심볼은 함수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심볼로 값을 생성할 수 있었죠. 그냥 함수라서 함수 객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깊게 담아둘 건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는 그래서 프로퍼티랑 메소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있나 봐요.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씩. 이제 랭스와 프로토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퍼티들을 well known 심볼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이거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뭐 심볼에 있는 프로퍼티가 이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ell known 심볼은 뭐냐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상수로 존재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심볼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이거를 주로 참조한다고 합니다. well known 심볼. 그런 것 같아요. 상수로 정의했다는 이유가 일단 그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프로퍼티들을 이제 두 개 알아볼 건데요. 하나는 이터레이터, 하나는 포입니다. 이터레이터 먼저 볼게요. 좀 기네요, 약간. 어떤 객체가 이 심볼.이터레이터 이게 프로퍼티 키예요, 키. 이걸 키로 사용한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객체가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터레이터로 동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건데 이 다음 내용을 한번 들여보시면 좀 이게 이터레이터고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이 뭐고 뭐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차시에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키를 사용한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이터러블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프로퍼티 똑같은 말이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즉 그냥 그거예요. 이터러블이랑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지키면 이 친구는 뭐 이터러블 하다 아니면 이터러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터러블들에는 뭐 문자열 아니면 어레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심볼.이터레이터를 키로 사용한 메소드를 갖고 있는 예시들이 빌트인 객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터러블한 친구들을 몇 개 알아보자면 배열 있고요. 어레이. 이터러블 하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다음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스트링도 이터러블 하죠. 맵 자료 구조 아시죠? 키밸류로 된. 네, 그것도 이터러블 합니다. 셋도 당연히 이터러블 하고요. 그 다음에 돔 데이터 스트럭처 이거 그거죠. 그 div 안에 div 약간 이런 식으로 된 돔 구조 있죠. 노드 리스트. 이 친구들도 이터러블 합니다. 네. 그리고 아규먼츠 이거 인수들의 목록이죠. 유사배열 객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저희가 항상 이제 이터러블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아마 자바스크립트에서 밀고 있는 정석적인 표현은 그냥 이터러블이다라고 말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는 만약에 const abc 이렇게 있다 칩시다. const 어레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ALR은 이터러블이다. 약간 명사처럼 쓰인다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좀 정석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편의상에 의해서 쓰는 말들은 뭐 이터러블 하다. 약간 이거는 형용사적 표현이죠. 네. 음, 맞죠. 근데 이걸 대체할 만한 말이 없긴 해요. 약간.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이터러블이다. 그냥 명사처럼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약간 영어식 표현으로 이터러블이다, 이터러블하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원어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편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딱 끝낼게요.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터러블의 예시고요. 아까 이터러블은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symbol.iterator라는 것을 프로퍼티 키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을 준수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친구들을 이터러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배열이 있고요. 배열은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const iterator 하고 이제 iterator라는 변수에다가 이 메소드를 직접 실행시켜 줘봤어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 잠시만요. 이터러블 맞구나. 좀 이게 변수는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이 배열에 이 키를 가진 메소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괄호수기 없애고 부르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죠? 그러면 이터레이터가 나오겠죠? 메소드가 나오겠죠? 메소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네, 여기 이거를 키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메소드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시켜줬습니다. 이 메소드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터레이터가 뭐냐? 이따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지금 좀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으세요. 이터레이터란 순회 가능한 자료 구조인, 그러니까 이런 이터러블들을 탐색하기 위한 포인터 객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니까 안에 밸류랑 돈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요. 이거 밸류 돈 뭐가 떠오르시나요? 밸류가 뭐일 것 같고 돈이 뭐일 것 같아요? 네. 돈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순회를 다 끝냈냐 안 끝냈냐 여부를 나타내주는 친구고요. 프로퍼티고요. 그리고 안에는 또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바로 알아볼게요. 이 이터레이터에 있는 넥스트를 처음 호출하면 이 이터러블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씩 탐색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슝슝슝 하고 호출될 때마다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출에서는 밸류 A가 나오고요. 돈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순회가 false 유지되고 한 번 더 호출하면은 다음 이터러블 요소로 넘어갑니다. B 밸류가. 돈은 또 안 끝났으니까 false. 세 번째 호출에서는 이제 C 마지막 요소죠. 그러고 이제 아직까지는 순회 중이니까 돈은 false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호출에서 이제 이 다음 순회할 게 없죠. 그러면 undefined를 value로 넣어주고 돈은 true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상태겠죠. 확인을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 네, 똑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거요? Q. 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좀 좋은 접근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터레이터라는 프로퍼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for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for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어, 일단 이 for는 인자로 전달받은 문자열을 키로 사용해서 심볼 값들이 저장된 전역 심볼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키와 일치하는 저장된 심볼 값을 검색한다. 이게 말을 너무 어렵게 적어놔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예시를 보는 게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상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색에 성공하면 심볼 값을 반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냥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 전역 심볼 레지스트를 저장한다. 그냥 심볼 값을 모아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자면 이렇게 symbol.for 하고 안에 인수로 이렇게 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키. 그래서 어, if라는 키로 저장된 심볼이 없으면 새로운 심볼을 만들어서 전용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불렀을 때는 f가 없지 하고 이제 s1에 새로운 심볼 값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 s2로 넘어갈게요. s2 변수를 선언하고 심볼의 f에서 똑같이 f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네? 하고 이 만들어진 친구를 저장해 줍니다. 여기 다시. 만약에 이게 f가 아니라 새로운 뭐 킴이다. 그러면은 킴이라는 심볼은 아직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킴을 넣어주겠죠. 여기다가. 네, 일단 f니까 f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래서 콘솔을 찍어봤어요. 아, S1이랑 S2랑 똑같니? 물어보니까 true래요. 똑같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아까 만들었던 친구를 그대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프로가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프로 없애면 이러면 그냥 심볼인데 디스크립션이 되겠죠. 이게 키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이 심볼 함수를 부를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역할이 그냥 디스크립션인데 심볼에 있는 포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인수는 키입니다. 키. 네, 다 역할이 달라요. 인수의 역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로서 작용을 하냐 아니면 그냥 설명이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 폰은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심볼 자체도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입니다. 심볼.포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심볼은 반드시 키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 심볼 함수를 만들어진 거는 키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예시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심볼하고 전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이거를 저희가 변수 안에 넣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심볼 함수로 만든 거는 키가 없기 때문에 어, 키가 없다? 아, 값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심볼 값이 키가 없으니까 이 값을 직접 변수에 넣어줘서 그 변수로 불렀었죠, 심볼 호출할 때. 근데 이 심볼.포 메소드를 통해 만든 거는 키를 가지기 때문에 키로도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share 심볼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거는 myKey라는 키로 심볼을 만든 거예요. 일단은 심볼. 그래서 심볼에 키포 해가지고 이걸 찾았어요. 이거의 키가 뭐냐 하고 찾아서 키1에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키 이름인 myKey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쓸까 고민이 좀 되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냥 심볼 함수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설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키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볼에 키프 하고 찾아봤어요. 당연히 undefined가 나옵니다.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심볼은 여기까지예요. 심볼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실용성이 있나 싶긴 합니다. 정말 네, 일단 뭐 언젠간 분명히 쓸 일이 있으니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아하. 우선은 심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